안녕하세요. 루루채널의 루루입니다. 오늘은 좀 지수가 좀 괜찮았죠. 나름 괜찮아 가지고 뭐 그렇게 외국인이 뭐 이렇게 돌아왔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우선은 테이퍼링 자체가 어쨌든 지연이 됐고, 제가 봤을 때 한 11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좀 돌아오니까 이럴 때 종목 한두 개 정도 좀 늘려가면서, 이때 어차피 또 하락이 올 수 있거든요. 이 하락을 갖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세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우선 말씀드릴 종목은 코인테크라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은 대충 2,300억 정도, 좀 많이 가벼워요. 자, 그리고 유통 비율이 72%, 뭐 적지도 많지도 않아요. 그냥 보통 적절하고, 그렇다고 이제 상장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상장했던 시기가 얼추 2019년이거든요. 웬만큼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큰 물량이나 뭐 이렇게 좀 우려할 만한 그런 것도 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도 좀 나름 적당히 있어서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제 주요 사업 영역이 있어요. 자, 이쪽에서 하는 거는 뭐 이제 시스템 설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를 하기 좀 어렵겠네요. 거의 대부분 하는 거는 자동화 설비예요. 그 공장에 보면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굉장히 많이 바꾸게 되는데, 그 스마트 팩토리를 하게 만드는 그런 설비들, 그 설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지 보수를 해주고, 그 뭐 이제 수리나 뭐 월마다 하던 아니면 분기마다 하던 계속 꾸준히 유지 보수를 해주는 그런 쪽이 좀 매출이 가장 크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얘를 좀 집중하게 된 거는, 자 우선 코인테크가 탑 머티리얼을 갖다 인수를 했어요. 자, 언제 인수를 했느냐, 뭐 뉴스는 3월인가 이맘쯤부터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이게 나온 게 이제 5월 20일 정도 이제 뉴스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 2차 전지 퍼즐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자, 실적 회복세에 진입을 했고, 공정사업 다각화 시너지 효과도 기대를 한다고 해요. 기존의 이제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외에 2차 전지도 했어요.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쪽을 했었고, 2차 전지도 했고, 반도체 쪽도 했고, 화학 쪽도 했어요. 근데 매출 비중이 뭐 2차 전지가 적당히 있었는데, 얘가 매출 비중이 1번은 맞아요. 근데 얘를 더 키우기 위해서 탑 머티리얼이라는 회사를 샀죠. 이 탑 머티리얼이 뭐 하는 회사냐면은 소재. 자, 어디 있을까? 자, 탑 머티리얼은 이제 공정 장비 공급 사업과 글로벌 시장의 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소재 신사업까지 이제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들 있잖아요.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쪽들, 그런 쪽을 갖다가 좀 하는 곳인데, 그걸 갖다 인수를 한 거죠. 기존에 이제 코인 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동화 설비 쪽만 이제 좀 진행을 했었다 보면은, 이제 소재까지도 좀 시장을 좀 넓혀가겠다, 뭐 매출을 갖다가 매출 다각화를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지분을 이런 식으로 사왔고, 그래가지고 지분율 50%로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자회사가 됐죠, 사실상. 해서 탑 머티리얼의 엔지니어링 사업, 얘네가 엔지니어링 사업 쪽 매출이 좀 있더라고요. 좀 크더라고 이쪽이. 자, 이쪽 노하우하고, 그리고 소재 신사업, 요거를 갖다 가져오기 위해서 인수를 했고요, 사실상. 그리고 2차 전지 뭐 이렇게 하는 업체이고 다 필요 없고. 자, 앞전에 보면은 이제 코발트 프리 양극재를 최초로 개발을 해서 소재 사업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탑 머티리얼이죠. 탑 머티리얼이 이제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도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인수를 했는지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이 이제 나와야 되죠. 인수하는 그 과정에서는 기대감으로 올랐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오른 자국이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실적이 얼만큼 느는지 그걸 봐야 될 거예요. 자,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나왔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86억에 영업이익 7억 정도 나왔어요. 자, 근데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91%가 늘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00%가 늘었어요. 재무가 뭐 이익이 막 적자를 막 많이 내던 회사는 아닌데, 이익이 그렇다고 막 엄청 나던 회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겨우 버티는 약간 그런 모습의 회사였었는데, 좀 이런 식으로 인수를 하면서 사업을 갖다가 2차 전지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갖다 전환을 시켰죠. 그러면서
걔네 지분이랑 이것저것 가져오다 보니까 2분기에는 많이 들어오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많이 개선됐어요. 자, 근데 3분기 보면 여기 있네요. 자, 올 3분기 매출은 이제 예상이에요. 매출액은 이제 367억에다가 영업이익을 갖다 48억을 갖다 만들겠다고 해요. 자, 전분기 대비하면은 전분기 영업이익 7억이었죠. 7억하고 48억 보시면 되고, 자, 매출액은 286억이었는데 367억이에요. 자, 매출액이 오르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앞전에서는 그러니까 제조 이런 것만 했었다가 이제는 엔지니어링이랑 이제 이런 쪽을 갖다 좀 집어넣으니까 이익률이 굉장히 좀 올라오는 것 같다는 그게 좀 많이 보여요 지금. 그래서 이익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뭐 전년 동기 대비로 뭐 전분기가 아니고 전분기로 하면 어마어마하죠. 전년 동기 대비로 해도 뭐 한 524% 정도 늘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 적자였었나봐요.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3분기 실적이 뜨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라고 뜰 거고 분명히. 그리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500 몇십 프로 이렇게 뜨겠죠. 뭐 이거 이상일 수도 있고 이거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겠죠. 이건 어차피 추정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는 21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 손익은 지금 20배 정도 지금 치고 있어요. 대략 예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잘 나왔을 때, 이렇게 잘 나왔을 때도 20배 수준이에요. 자, 근데 유사업체 같은 경우에 31배를 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 구간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3, 4분기에 시장이 나름 어려워도 실적 개선이라는 그것과 흑자 전환 뭐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커버를 치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거기에 시장의 그 산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2차 전지는 계속 투자가 들어가요. 반도체도 이재용이 지금 투자하는 거 보면은 투자가 계속 들어갈 거예요. 공장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2차 전지 쪽은 투자가 많죠.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산업이 어렵거나 막 무너지거나 이럴 산업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수가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논다고 하더라도, 이런 박스권 안에 논다 하더라도 분명히 2차 전지는 저는 우상향이 좀 그림을 띌 거라고 보는 그런 섹터예요. 그 안에서 실적 개선이 되고 나름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좀 수익을 좀 많이 보려면 그래도 시가총액이 높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런 종목이면서도 지금 좀 많이 저점에 있는, 저점이라기보다는 뭐 거의 횡보를 좀 오래 한 종목을 좀 좋아해요. 제가 최대한 횡보를 오래 하면 할수록 슈팅이 좀 크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미 올라가고 있는 애들은 여기서 한번 튀면은 슬슬 덜어야 되는 약간 그런 구간이라 좀 보는, 뭐 이거는 주식 하시는 분마다 이건 다 달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정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무엇을 할 거냐가 중요하겠죠. 그 회사와 합쳤는데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탑 머티리얼 우수한 기술력과 해외 영업력을 바탕으로 뭐 차세대 2차 전지 소재에서, 중요한 건 소재예요. 소재가 느는 거예요. 갑자기 없었던 매출, 없었던 사업에 이제 소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재에다가 장비까지 모두 아우르는 2차 전지 토탈 솔루션 선도 기업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다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취지는 뭐 시장 산업은 뭐 쭉 읽어보시면 이런 게 있는데, 뭐 양극재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갖다 같이 하면서 뭐 양극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좀 재료가 굉장히 좋아지죠. 얘네는 이거는 그냥 매출, 최근에 있었던 매출 뭐 얘기인데 대형사가 어딘지는 안 나와요. 뭐 비밀 조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2000년 대형사하고 뭐 자동화 장비 수주 계약도 하고 뭐 단일 계약으로 총 65억씩 이렇게 따오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6월이면 3분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이 금액은. 자, 그리고 5월 달에 나왔던 게 이제 탑머티리얼 쪽에서 나왔던 매출은 뭐 223억 규모의 2차전지 장비 공급 계약. 자, 이런 식으로 회사는 두 개예요. 합병을 한 게 아니죠. 사실상 합친 게 아니에요. 회사는 코인하고 탑머트리 이렇게 두 개로 가져가는데, 자, 이렇게 손자회사를 이렇게 자회사를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죠. 지분은 50% 지분이기 때문에 뭐 이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좀 쉐어를 하겠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결 재무로 보게 되면 어차피 얘네들 매출이나 그런 건 같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보려면은, 자, 얘네가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선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차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인데 여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2차전지 전공정 그리고 2차전지 후공정.
이렇게 나뉘고, 솔직히 이거는 제가 봐도 이건 잘 몰라요. 2차전지 전공정에서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고, 후공정에서 매출하는 게 막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얘기를 해요. 솔직히 이거를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죠. 자, 그리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 자동화 시스템도 있어요. 반도체 역시 지금 공정을 늘린다고 하죠. 계속 키우고 있죠. 자,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쪽이 그렇게 매출이 크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는 안 해요. 만약에 들어오면은 그냥 땡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쪽에서 자동화를 하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설비로 해가지고 뭐 무인 운반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한다고 해요. 이거는 그렇고, 그리고 석유화학 쪽, 그리고 일반 공정 자동화. 그러니까 약간 웬만한 모든 공장들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갖다가 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회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 쪽이 공장이 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얘네가 좀 하다 보니까 수익이 괜찮네 싶고, 그리고 소재까지도 우리가 건드려 볼 수 있으니까 인수를 했던 거고, 그 인수를 통해서 소재 산업을 늘리면은 뭐 2차 전지 쪽에 이제 소재와 뭐 이제 자동화 설비 이런 쪽으로 이제 토탈 솔루션을 해준다, 뭐 유지 보수까지 다 해준다, 뭐 이런 걸로 가겠다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자 이제 제품 현황을 보게 되면은, 자 이거 반기예요. 올해 반기인데, 반기만 봤을 때는 이미 2차전지 쪽이 굉장히 커졌어요. 2차전지 매출 비중이 자동화 시스템에서만 이미 63%를 가져가고 있고, 반도체는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워낙 2차전지 쪽이 커지니까 매출 비중이 많이 줄어 보여요. 그리고 석유화학 뭐 7% 정도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 자 그리고 유지보수, 이런 식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가면은 이제 꾸준히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매출에서. 그리고 탑머티리얼 2차전지 사업, 이거를 인수해 왔죠. 2차전지 소재 쪽에서 대충 이 정도 가져오고 1%, 1.9% 정도 가져오고 있네요. 그리고 2차전지 엔지니어링 쪽, 그 엔지니어링 쪽이 좀 얘가 강한 것 같아요. 대충 봐도 금액으로 봐도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은 얘네가 하고 있는 2차전지 전체가 뭐, 이게 보면은 330억이죠. 대충 330억인데 얘가 거의 100억을 해오거든요. 엔지니어링 쪽이. 자, 해서 2차전지 용역 및 장비 외주 공급이에요. 자, 해서 이런 식으로 매출이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이거랑 이쪽에 있는 이거 두 개만 하면은 이미 400억이 다 되는 것 같아요. 400억 맞죠? 이거 40억 아니죠? 보자. 단위가 뭐야 이거? 100만, 1000만, 10억, 100억 맞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출 추이는 거의 2차전지 쪽에 많이 쏠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원재료 뭐 외주 이런 건 별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생산 설비 필요 없고, 매출 실적을 봐야 되겠죠. 실적인데, 자 이게 이제 반기예요. 2분의 1이라고 보면 돼요. 2분의 1. 그러고 이게 작년 거 2020년도 거예요. 자, 2차전지 자동화 시스템 원래 얘네가 하던 거, 코인테크가 원래 하던 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작년에 1년 내내 했던 게 260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수출로만 해가지고 200억을 따왔어요. 200억을 해왔고, 내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넘어섰죠. 이미 뭐 말도 안 되는 숫자였는데 이미 129억을 갖다 따왔어요. 자, 이미 작년 거를 훨씬 오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쳐냈죠. 자, 이만큼 여기서는 성장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반기 동안만. 그리고 3분기, 4분기 당연히 더 기대할 만하죠. 자, 그리고 반도체 쪽. 아까 전에 매출 비중이 제가 적다고 했는데 그거는 얘네가 커져서 그래요. 지금 얘네가 커져서 매출 비중이 작아 보이는데, 자 보시면 2020년도에 뭐 6억? 6억인가요 이게? 6억이네요. 6억. 뭐 여기서 이제 9억 정도 이렇게 가져오는 모습이죠. 뭐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조금 커지면은 그냥 땡큐한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석유화학 쪽이 좀 줄긴 했는데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2020년도만 좀 크게 한번 뻥튀기가 된 적이 있어요. 뭐 하나 수주를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딱히 없거든요, 수출이. 그 전에도 뭐 말도 안 되는 뭐 7,800만원 이 정도 수익 매출이었었는데, 이때 약간 한번 그냥 튀겨지는 그런 매출이었었고, 그러고 좀 정상적으로 이제 좀 돌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내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좀 늘었어요. 계속 꾸준히 늘고는 있어요. 뭐 내수가 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데, 여기에 금액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은 아니죠. 이쪽에 비했을 때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 같고. 자, 그래서 반년 동안에 우선은 381억 정도 그림이 나오고, 전년
1년 내내 했을 때 410억 정도. 우선은 실적 자체는 올해 자체는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거기에다가 얘네가 2차전지 산업에 뭐 소재까지 한다, 이런 재료도 되게 좋죠.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사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그런 재료죠. 자,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화 이런 쪽에서도 뭐 내수가 조금 줄긴 했네요. 뭐 큰 금액은 아니어서, 뭐 유지보수 쪽인데 유지보수 쪽이 좀 줄긴 했어요. 그리고 뭐 이건 의미 없고, 그리고 여기 있네요. 탑머트리얼 2차전지 사업, 이번에 인수해온 쪽에서 나오는 그거죠. 자, 소재 쪽인데 우선 내수는 없어요. 자, 수출 같은 경우에 좀 있네요. 한 10억 정도? 근데 얘가 인수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오는, 잡히는 게 얼마 안 될 거예요. 정확하게 3분기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네 거는. 자, 그리고 2차전지 엔지니어링 쪽, 아까 전에 엔지니어링 좀 좋다고 했는데, 자, 대부분 얘네는 수출이에요. 해외 쪽에 좀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는데 네트워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수출 쪽이 한 80억 정도, 그리고 내수가 한 20억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혼자서 100억 정도 이런 식으로 가져오죠. 자, 이게 이제 3분기부터는 재무에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거고, 이미 2분기부터 그림을 내주고 있지만 3분기에는 더 큰 그림을 낼 거라고 좀 봐요.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총 합계로 봤을 때 전년도에 얼마, 이거 450억, 이미 상반기에만 510억이에요. 뭐 이거 포함된 게 있어요. 사실상 얘네 거 포함된 걸 빼야죠. 사실상 이거를 인수였으니까 이거를 날린다 치더라도 이미 대충 410억 정도는 해왔다. 이미 전년도치를 거의 다 했습니다. 반기 동안에. 얘네 걸 안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냥 기존의 자기 사업 자체가 잘 굴러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괜히 이걸 넣어가지고 숫자가 뻥튀기 된 게 아니에요. 자, 이 정도 숫자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딱히 그 다음은 뭐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고. 자, 이제 차트를 봐야죠. 자, 우선은 매동부터 볼게요. 자, 매동을 보시면은 이미 딱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금투가 굉장히 눈에 띄어요. 금투가 언제부터 샀는지 봐야 되는데, 금투가 막 최근부터 사진 않았어요. 그나마 조금씩 팔다 사다도 하는데, 얼추 나름 좀 원웨이로 이렇게 좀 나온다는 걸 보면은, 여기 있네요. 한 7월 15일쯤? 한 요 정도부터 이제 좀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이때부터 보시면 올려볼게요. 계속 꾸준히 들어와요. 뭐 한 번씩 던지는 건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데 수량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상. 이거 솔직히 만주 해봤자 2만원짜리기 때문에 2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7월 아까 전에 한 16일라고 했었나? 해봤자 6만주잖아요, 6만주. 뭐 한 2만원 치면은 6만주 해봤자 한 12억 되는 것 같네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꾸준히 들어온다는 거에서 저는 좀 의미를 주고 싶고, 얘네가 들어왔던 가격이 23,000 한 중반대였어요. 23,000 중반대면은 요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한 12억이 들어왔으면은 제가 봤을 때 평단은 오히려 좀 더 높을 거예요. 처음에 들어온 게 23,000대니까 거의 24,000원대라고 볼게요. 자, 여기서 들어오는 이유는 당연히 올라갈 거기 때문에 꾸준히 천천히 매집한다는 그런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건 뭐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 다른데, 자, 우선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거래량이죠. 뭐 인수하고 뭐하고 하면서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큰 좋은 그림 그려줬어요. 올라올 때 기대감으로. 자, 그러고서 죽었죠. 기대감 끝났으면 보통 죽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죽고, 횡보를 어느 정도 했냐, 거의 뭐 한 3월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했죠. 6개월 가까이 옆으로 지금 누워서 횡보를 했어요. 뭐 하단은 이 정도 있을 거고, 하단 상단은 이 정도 있겠네요. 자, 이러한 박스권 안에서 지금까지 놀았고, 자,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좀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자, 우선은 이러한 거래량, 특별한 재료가 없었고 이슈가 없었음에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좀 붙기 시작해요. 그 앞전에 보면 거래량 굉장히 밋밋했거든요. 굉장히 밋밋했어요. 그냥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쭉 쉬어가다가 이제 좀 거래량이 천천히 붙고 수급이 조금씩 좋아지고 지속적인 매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뭔가 리포트나 아니면은 좋은 재료가 뭐가 뜨든지, 아니면 실적이죠. 사실상 실적이 좋으면은 주가는 지금 당장 안 오르더라도, 우리가 실적을 좋다고 해서 들어갔지만 그 당시엔 안 오를 수 있어요. 그걸 알아주는 그 당시에 이제
슈팅을 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자, 앞전에 있었던 걸 굳이 본다면 한 이 정도 자리, 지금 앞에 있었던 이런 자리들, 자, 돌파 못했던 이런 자리들 지금 다시 한번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뭐 굳이 따져보자면은 뭐 이렇게 저점을 꾸준히 올려가고 있고, 우선은 계속 시도해 보려고 하는 모습은 좀 좋아요. 차트상으로 좀 나쁘지 않고, 그리고 얘가 상장 초기부터 보더라도, 상장 초기부터 봐도 전반적으로 크게 어디를 갔다 온 자리가 없어요. 자, 그러고 지금 실적이 갑자기 개선이 된다. 전부 다 아까 실적 보셨지만 거의 뭐 5배, 8배 막 이렇게 튀죠. 전부 다 매출부터 영업이익이. 자, 그런 숫자를 여기서 이루어낸다면은, 거기에다가 성장산업인 2차전지 쪽이라면은 당연히 퍽값을 더 쳐주겠죠. 자, 그래서 약간 저는 하반기에는, 남은 하반기, 지금부터 뭐 하반기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지금 이미 9월이 다 됐죠. 이미 9월이 다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솔직히 이미 9월이고 10월, 11월 테이퍼링, 뭐 12월 연말, 1월 이때 넘어가면서 뭐 이제 또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올 거고, 분명히 내년 넘어가면서 또 나올 거예요. 이거 하든 안 하든지 간에 또 이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도 얘기하는 게 뭐 한국에서는 이미 금리 인상까지 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부터 이것저것 웬만한 대출들을 다 옥죄기 시작하죠. 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솔직히 이 시기가 저는 어려운 시기라고 봐요. 9월부터 12월 올 연말까지는. 자, 이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실적이 있는 회사, 물리더라도 무조건 실적이 있으면은 그 회사만 잘 돌아가면은 아무리 지수가 떨어져도 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복구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거. 그래서 무조건 실적이 있는 회사여야 되고, 그리고 산업, 솔직히 관심, 사양산업이라고 하죠. 망해가는 산업들이 있어요. 진짜 이거는 아닌데 싶은 것들이 있죠. 그런 산업들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여기는 2차전지는 성장산업이죠. 지금부터 뭐 자동차부터 모든 게 다 이제 배터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 이런 성장산업에 있으면서 실적이 괜찮고, 그리고 약간 적절한 시총, 제가 좋아하는 시총은 대충 한 3천억에서 조금 부족한 시총을 제가 좀 좋아하기는 해요. 한 2천억대, 뭐 2천억에서 3천억대 이 정도면은 솔직히 리스크가 좀 그래도 좀 덜하거든요. 근데 막 1,000억 미만으로 가면은 솔직히 그거는 이제 크게 먹기 위해서 그런 걸 좀 즐기는 거고, 무난하게 가기에는 저는 한 이 정도 시총,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서는 보는 거는 대충 5천억 정도까지 이제 보는 그런,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거의 2배 뛰기죠. 약간 보통 이 정도 5천억 오면은 거의 막혀요. 웬만해서 주가가 아무리 뭐가 좋고 해도 우선 5천억이란 그 단위에서 이미 얼추 멈추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수급도 있긴 한데 지금 얘는 수급이 막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수량이 막 어마어마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시뻘건 뿐이지. 해서 저는 하반기에는 이 종목으로 이제 2차 전지 쪽 계속 공장 늘려나가고 있고, 배터리 쪽 늘려나가고 있고, 아직 그게 안 돌았죠. 뭐 주식을 맨날 보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이죠. 그걸로 유명하죠. 스마트 팩토리. 자, 티라이텍 같은 경우에도 종목이 안 움직여요. 지금 굉장히, 왜 여기 이러고 있는 거야? 아까 그거구나. 굉장히 보시면 얘도 거의 지지부진하죠. 왜냐면은 지금 섹터가 막 돌고 있는데, 그 순환매장이 아니고 개별 장세가 좀 심하다 보니까 지금 순환매가 안 돌아와요.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쟤나 얘나, 자, 로봇으로 살짝 엮이거나 아니면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 가지고 어느 회사, 뭐 삼성에서 뭐 스마트 팩토리를 늘려야 된다 뭐 이런 말만 나오면은 갑자기 이쪽 섹터 움직이겠죠. 아직 안 돌았기 때문에 순환 매장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코인테크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횡보를 했죠. 자, 이렇게 슈팅 한번 하면서 기대감 있었다가 기대감 죽었고, 자, 그러고 이 구간 동안 충분히 쉴 만큼 전 쉬었다고 봐요. 그러면서 앞전에 터졌던 이런 거래량 거의 없이 죽어 있다가 최근에 슬슬 거래량 움직이는, 그리고 재료도 좋고 실적도 좋고, 하반기 용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뭐 그래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좀 더 검색해 보시고 그러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좀 괜찮다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